쪽으로 왔습니다. 86쪽에 풀어야 될 거는 오른쪽 그림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2배 관계에 있는 길이가 있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 합의값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2배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값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2알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두근의 합의값은 1이라고 하겠으니까 이게 두근 합인가? 그래서 알파의 값은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2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때 K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0인가요? 그런데 이때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라면서요. 근데 x값 대신에 4x-k를 갖다 대입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거의 근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0인 거고 2를 대입하면 0인 거죠. 괄호 속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나 2가 되면은 0이 나오겠네요. 그런 x의 값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4x-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2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x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4분의 k-1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4분의 k 플러스입니다. 그때 두 분의 값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4분의 2k 플러스 1인가? 그 합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k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4니까 2항해주면 마이너스 5,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방정식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네요. 87쪽에 600번으로 왔습니다. 600번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지금 4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원점을 지난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두 점의 x좌표 합의값은 0이라고 합니다. 일단 평행이동하려고 하거든? 원래 포물선의 값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인가? 근데 이런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지금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싶다고? 이건 꼭지점 좌표가 누구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인가? 근데 그런 포물선을 평이동하라며? 그럼 꼭지점이 뭘로 바뀌는 거야? 1, 마이너스 12로 바뀌나?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때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인데 꼭지점 좌표의 값이 1,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인 것 같은데? 이 포물선과 y는 mx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다고? 그럼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게 되면은 지금 두 식을 똑같다 놓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11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의 좌표가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합의값이 0이라는 말은 한 근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면 또 다른 근의 값은 알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의값이 누구죠? 그 합의값이 0이라고요? 지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번. 이거? 네. 601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 계수의 값 1인 포물선이 fx입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입니다. gx라고 하는 직선은 알파, 0의 좌표를 지나고 감마, f, 감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지금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g한테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알파, 베타를 더한 녀석의 값도 필요하고요. fx 값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fx 값은 최고차항 계수 1인 2차 함수인데 x축과 반환 생기는 교점이 알파고 베타인가요?
그런데 지금 알파 컴마 0과 감마 컴마 f 감마라는 두 점 좌표는 fx라는 녀석과 gx를 같다고 놓았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 알파하고 감마라는 얘기니?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는 두 식을 같다고 놨을 때 근이 알파, 감마, 교점의 x좌표 알파, 감마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난 gx가 누군지 모르는데? 한 문자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gx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gx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나오자. gx의 값을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값은 마이너스 2인 선인가요? 그럼 이렇게 놓고서 식을 갖다고 놔보려고요. 그럼 fx-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2항에서 빵이랑 놓을 수 있죠? 그 fx-gx는 최고참계수가 누굴까요? 네, 최고참계수 1이겠죠. 근데 이건 알파하고 감마의 값이 근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gx의 값을 2항에 준 플러스 gx고 gx의 값을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알파 x-감마에 마지막에 플러스 mx-2까지 추가된 게 fx인 거네? 그때 이 식과 이 식은 다 똑같은 fx라는 식인가? 그럼 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알파 인수일 것 같은데? x-알파로 묶여져야 되니까? 그 말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간격의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문자로 좀 바꿔볼까 싶은데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3?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감마라는 녀석의 값은 베타 플러스 2인데 베타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나? 여기가 지금 3칸 떨어져 있고 여기는 2칸 떨어진 것 같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인 fx의 값은 x-알파하고 x-알파-3인가? 그런데 지금 요 녀석의 정체는 x-알파하고 x-알파-5예요?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필요한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3알파 플러스 8인가? F한테 3알파 플러스 8을 대입한 함수값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 그럼 알파가 누군지 궁금한 것 같은데? 알파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의 값을 뭔지 주로 구하지? x-알파 인수였으면 좋겠다고? n분의 2가 알파인 건가? 얘가 지금 x-알파 곱하기 x-감마인데 m으로 묶었을 때 x-n분의 2잖아. 근데 두 녀석은 x-알파로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x-알파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알파의 정체값이 n분의 2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값은 x-알파로 묶어주게 되면은 x-감마 플러스 m까지 묶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지금 요게 똑같아야 될 것 같아. 요 녀석의 값하고 요 녀석의 값은 같은 값이어야 되나? 아니다, 선생님 잘못 봤다. fx니까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되는구나. fx. 그럼 감마 값 대신에 지금 알파 플러스 5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x-알파, x-알파-5 플러스 m인가?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m 값은 플러스 2예요? m 값이 2가 되면 알파의 값은 1. 알파의 값이 되면 11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1 대입했더니 x-1, x-4 11 대입했더니 10 곱하기 7 그래서 답은 70이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어렵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06번, 606번. 606번이 이차함수가 fx가 있고 gx의 값은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고 있습니다. 포물선이 x축과 접하니까 이 녀석은 판별식의 값이 0이겠네. x축과 만난 교점 1개니까. 그리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fx하고 gx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포물선에서 판별식부터 계산하자. 판별식 값 계산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이 0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은 참이네요. 두 번째는 fx하고 gx의 값을 똑같다고 놨을 때 이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건가? 똑같다고 놓고 이항하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a-cx 플러스 b-d의 값이 빵이 두 식을 갖다 오는 식이죠. 이거의 근은 이 두 점의 x좌표고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것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 뭘 사용할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나요. 두근의 고백값은 음수인지 알지? 두근의 고백값이 b-d니? 근각의 수학에서 두근의 곱은 b-d? 근데 한근의 값이 음수고 한근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두근의 고백값은 확실하게 음수인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아요?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d?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1번에 있는 녀석의 값을 4로 나눠보자. 1번에 있는 녀석의 값을 4로 나눠야지 4분의 a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인 거죠. 근데 필요한 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d가 필요하대? 우린 b보다 d가 큰 거 알잖아. 작은 숫자를 뺐을 때는 0인데 더 큰 숫자를 빼면 음수가 되겠네? 그래서 니는 틀렸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4d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 일단 써볼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을 계산하고 있는데 a-c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가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얼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제곱이라고 썼어요. 첫 번째 제곱.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b 플러스 4d인가? 근데 그 중에서 이 값이 누구야? 0인가? 그럼 이거 지우고 남은 녀석의 값은 양수해야 되겠네?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참이네.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세요. 이게 된 거 맞을까?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615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1대2 반값은 2라고 하는데 최대값은 4라고 합니다. 최대값이 4니까 지금 현재 위로 블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4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2가 나오는 녀석의 값이 있을 건데 2가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한 녀석의 값은 1대2 베스트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1인지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fx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두근의 값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이너스 10 나오는 두근의 값의 합의 값은 6이라고?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은 한참 밑에 있는 거 아니야? 한참 밑에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이 두 점이 근인 거죠? 두 근의
합의값이 6이래? 그럼 평균값은 3인 거 아니야? 합의값을 이로 나눠준 게 평균이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3,4고만. 그러면 1,1라는 점은 왼쪽 점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점은 누굴까? 5,2가 되나? 그래야지 1과 5의 평균값이 3인가 또?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우리는 fx의 두 실근의 고백값이 필요하죠.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대입에서 2 나오고 5대입에서 2 나오니? 이러면 1대입에서 2, 5대입에서 2. 그런데 꼭지점에 잡혀있는 3,4를 대입해서 a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3을 대입했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a라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양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빵 나온 녀석 찾으려고요. 아니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두 분의 곱을 구하려고요. 마이너스 2 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더니 마이너스 4. 그럼 근각계수 한계에서 두 분의 고백값은 또 풀어야 될 거는 622번. 4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일단 똑같은 게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 똑같은 녀석의 값을 치환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치환했기 때문에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입니다. 대입하는 거는 x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사이 있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은 1이고 아래로 블록인가요? 그럼 대칭축이 1이고 아래로 블록인 녀석에 대해서 x라는 값한테 대입하기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인 t의 값이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t의 값의 범위의 값은 2부터 6까지인가? 그럼 2부터 6까지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대칭축의 값은 1? 대칭축의 값이 1인데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1인데 2부터 4까지를 대입하라고 한 거죠? 그럼 2 대입한 값이 제일 작은 값이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6 대입한 녀석의 값을 2부터 6까지니까 6 대입하고 있습니다. 6 대입했더니 20인가? 그때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그럼 16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626이라고 들었습니다. 626번은 x의 절대값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제곱은 동일하게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x의 제곱에는 절대값이 없었는데 x의 제곱에 절대값을 생각해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x-1이라는 함수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문제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이것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그림은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1인 포물선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한 이 그림이 fx의 그림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fx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만 같습니다.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의 함수값만 같습니다. 이 말이 일단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 같이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려고요. f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fx의 값을 t라고 치환했더니 y의 값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fx라는 t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오른쪽의 범위입니다. fx를 t라고 치환했습니다. 되시고 있는 거 맞아요?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1 오른쪽만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네요.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가 되는 것 같은데 2의 값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93쪽에 642번으로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AC라고 하는 빗변 위에 D라는 점의 좌표를 잡았고요. 거기서 수선발 내린 점을 E하고 F라고 했습니다. 그때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라고 한다면 DE, BF 넓이가 최대라고 한다면 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값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축을 잡을 생각입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X축, Y축을 잡으려고 하는데 점의 좌표가 A점 좌표의 값은 누구지? C점 좌표의 값이 10,0로 잡았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생각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야? 기울기는 Y절편값이 20인가? 되신 거 맞아요? 근데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A,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A, B라는 점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죠? 또한 D점 좌표는 여기 위에 선분 AC라는 빗변 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에 범위가 생길 것 같은데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네, 0부터 10까지만 왔다 갔다 하겠네요. X좌표 0인 점부터 X좌표 10인 점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넓이는 AB 곱한 게 넓이인 거죠? 가로 길이 A, 높이의 값이 B니까요. 넓이라는 녀석의 값은 AB의 값이 넓이인데 B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B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A. 근데 대입하는 거의 범위의 값이 0부터 10까지 값을 대입할 겁니다.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10. 그럼 대칭축의 값이 10이니까 10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대값인가? 10 대입했더니 200에서 10 대입은 빵인데? 뭔가 이상하다. 대칭축이 10이 아니구나. 대칭축이 5구나. 네, 대칭축을 잘못 구했네요. 대칭축의 값이 5니까 0부터 10까지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5대2번 값이 최대값이네요. 그럼 A의 값이 5였을 때 최대값인데 알고 싶은 건 둘레의 길이죠. A라는 길이는 2개, B라는 길이도 2개.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둘레 길이 2A 더하기 2B가 궁금한데 A의 값이 5였을 때 지금 B의 값은 5 대입했더니 B는 10인 건가? 그러니까 둘레 길이의 값은 30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46이라고 들었습니다. 646번이 다음에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fx, gx는 다 2차 함수고 h의 값은 1차 함수라고 합니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접하는 점의 좌표가 알파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또 접하는 점의 좌표는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h라고 하는 1차 함수인 직선은 두 포물선 모두에 접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접점 좌표가 각각 알파하고 베타에 접한다고 얘기했고 fx하고 gx는 최고차의 계수의 값은 1과 4라고 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클수록 폭이 좁고 최고차항 계수가 작을수록 폭이 넓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의 값은 양수값이고 그 알파 베타의 비율은 1대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fx 두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중에 x좌표가 알파 베타 사이 있는 점의 좌표를 t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세요. 내가 성공할 수 있나? 약간 과정되게 그려야 되겠다. 최고차항 계수가 4가 되는 포물선은 폭이 엄청 좁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4가 되는 포물선은 폭이 엄청 좁습니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인 녀석의 값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림을 성공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 1인 녀석의 값은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직선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나요? h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었을 때 h의 값이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 접했을 때 이 점 좌표의 값이 알파인 것 같습니다. fx는 알파에 접합니다. gx하고 hx의 값은 베타에서 접합니다. 한 여기쯤이 빵인 것 같은데? y축?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간격보다는 베타라는 간격이 2배만큼 떨어져 있다고?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는 교점의 x좌표? fx하고 gx의 교점의 x좌표? 그 교점의 x좌표는 t라고 합니다. 그 t의 값을 알파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t를 알파로 표현해서 약분하고 답을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니? 자, 그럼 일단 1차 함수 h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1차 함수 h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최고차항 계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g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4인 건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죠.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fx라는 녀석과 h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똑같다고 놨을 때는 근이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고? 그럼 fx에서 hx를 뺀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런 완전 제곱식인 거네? 마찬가지 gx라는 녀석과 hx라는 녀석의 값은 베타에서 접하고 있는데 이항해주면은 gx에서 h를 빼준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4가 되겠네. 2차 함수에서 h를 빼봤자 최고차항 계수는 4가 될 건데 베타에서 접한다고? 그러니까 x-베타의 완전 제곱식이겠네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이지.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은 같다고 놓고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근이다 해서 두 개의 근을 가질 것 같은데 두 개의 근 중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근을 구하라고? 그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근이 필요한데 이 녀석의 근 중에 작은 근의 값이 t인 거고 다른 근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 작은 근 t가 필요합니다. f에서 g를 빼고 싶다고? 그 앞에 거에 뒤 거 빼면 h가 지워지는 거 아니야? 앞에 거에 뒤 거 빼게 되면은 h가 지워지고 fx 빼기 gx가 될 건데 그게 x-알파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구만. 그런데 베타의 값은 2알파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앞에 거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알파 대입했습니다. 2알파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플러스 4알파 제곱까지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베타 대신에 2알파를 대입했습니다. 산수하고 있습니다.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6알파x 마이너스 2알파x 알파제곱 마이너스 16알파제곱? 이건가? 근데 이 녀석을 0이라고 놨을 때 근중에 알파하고 2알파 사이에 있는 근? 난 이거에 근이 필요한 거네 지금.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인수분해 돼요? 그럼 그때 x의 값은 두 가지네? 3분의 5알파 하나 있고 3알파가 하나 있는 거네? 근데 3알파는 2알파인 베타보다 크잖아. 우리 알파하고 2알파 사이에 있는 게 필요했고 이게 t값이구만. 그래서 t의 값을 대입해서 답이 3분의 5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힌트 삼아서 풀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 예상하고서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계획을 문제 풀면서 세운 거야.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50번으로 갔습니다. 648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650번은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4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즉 fx라는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구하세요.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한 거랑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축이 x가 1이라는 얘기구만. 1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 걸 대입한 값하고 1에서 왼쪽으로 조금 간 녀석을 대입한 녀석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대칭 축의 값 1이라는 얘기구만. 이해됐어? 0과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라고 하니까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0부터 3까지 그림이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0부터 3까지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0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하지만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여기가 0 대입한 거, 대칭 축의 값 1이어서 1 대입한 거, 여기가 3 대입한 거. 먼저 아래로 블록이었다고 한다면 최대값이 4라고 하니까 3 대입한 값이 4라는 얘기네. 1 대입한 건 빵이라는 얘기구만. 위로 블록이었다고 한다면은 최대값 1 대입한 게 4라는 얘기고 최소값 3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문제는 fx의 그래프가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고 하네.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났으면 좋겠다고? 일단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걸 전제로 생각한 거죠.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은 최고차함계수는 모르지만 꼭지점 좌표가 1, 0이어서 이게 포물선입니다. 3을 갖다 대입해서 4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1이네요. 그래야지 3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니까 첫 번째는 이 포물선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최고차함계수의 값을 누군지 모르는데 1, 4의 값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3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인가? 지금 두 가지 함수가 모두 다 지금 최대값, 최소값, 가하고 나를 만족한 함수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를 만족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거의 꼭지점 좌표가 첫 번째 건 1,0이 꼭지점인 거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1, 마이너스는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이 항상 그래프랑 만난다고 할 수 있나? 이차 함수 항상 만나? 안 만나잖아 지금.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순입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인데 꼭지점 좌표의 값은 1,3이다. 근데 1, 마이너스는 더 아래에 있습니다. 포물선 아래쪽의 점입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포물선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fx입니다. 여기다 4를 대입하세요.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인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1번. 51번 문제는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 fx의 값이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고 하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보다는 다른 숫자를 대입한 게 더 작습니다. 그럼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네.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대칭축을 가지겠구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제일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른 숫자를 백날 대입해봤자 더 아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를 만족한 녀석은 마이너스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이런 상황이 만족될 거고요. 위로 블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4에서 x축과 만나고 있다고요? 이제 가를 만족하는 상황까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0 대입하면 0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를 몰랐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계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0입니다. 다만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포물선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는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냐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한 건 여기쯤에 있고 플러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여기쯤에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중에는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군요. 그래서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니은 참입니다. 세 번째 거는 실수 p에 대해서 p부터 p 플러스 2까지는 두 칸의 범위입니다. 두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gp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gp의 최대값이 1이면 문제를 푸세요. 그럼 나는 일단 gp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칸의 범위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라고? 네, gp라고? 두 칸의 범위에서? 두 칸의 범위가 디귿이 좀 어렵다. 만약에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p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는 fx의 최소값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p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p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거든? p의 값도 마이너스 4의 왼쪽, p 플러스 2의 값도 마이너스 2의 왼쪽. 그러한 p하고 p 플러스 2 사이에서는 p를 갖다 대입한 게 더 작은 값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최소값 gp라고 한 녀석은 f한테 p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살짝만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3대입반점, 여기가 마이너스 1대입반점이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3대입반 거, 마이너스 1대입반 거. 만약에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p부터 p 플러스 2까지는 여기거든? 요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3대입반 것도 최소값? 마이너스 1대입반 것도 최소값인가? 그런데 이때보다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만 왼쪽이면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만 왼쪽이면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2는 여기 있겠네? 그래도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여전히 p 대입한 게 더 아래에 있으니까 p 대입한 게 최소값이네.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도 gp라는 최소값은 f한테 p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하지만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온다면 p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온다면 잘 지웠다. p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의 값이 한 여기쯤이라고 했을 때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이 왼쪽은 p 대입한 거, 오른쪽은 p 플러스 2를 대입한 거. 이때는 p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이해되니? 이럴 때에는 최소값 gp의 값은 왼쪽 눈금 p가 아니라 오른쪽 눈금 p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네. 그러한 gp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나 지금 gp 구하는 중이거든? gp라는 녀석의 값은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한테 p 대입한 거라며. f의 값 우리가 여기다 구해놨고 그때는 AP P 플러스 4라는 녀석이라고. 하지만 P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P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GP니까 P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 AP 플러스 2, P 플러스 6? 근데 문제는 최대값이 1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GP의 최대값? 그럼 다시 P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은 A의 값은 음수여서 위로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왼쪽만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왼쪽만 그리겠습니다. 된 거 맞아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은 대칭축의 값이 x제곱 플러스 8x니까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4? 그치 같네. 대칭축의 값이 나 미쳤구나. 미쳤어, 선생님이 잠깐. 마이너스 3이 왼쪽이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은 이걸 그리세요. 이번에는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 녀석을 다시 그렸어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3의 오른쪽을 이걸 그리라고? 그럼 GP의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이네, GP가. 이게 지금 GP인 거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게 GP의 최대값이네? 마이너스 3은 누구한테 대입하든지 이거 똑같은 점이 나온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A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A 똑같습니다. 그 마이너스 3A라는 최대값이 1이면
A라는 녀석의 정체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F한테 집어넣으세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때 F한테 마이너스 대입한 값을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3분의 2, 요게 플러스 2? 맞네. 다 참이네. 이런 문제 이제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기는 좀 부적절하거든. 수준 있는 학교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만 좀 시험을 쉽게 내는 학교는 절대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55, 52. 52번이 실수 A에 대해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 포물선이 2부터 10까지 범위에서는 fx의 최소값이 0이었으면 좋겠고 2하고 6 사이에서는 fx의 최대값과 6과 10 사이의 fx의 최소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이구야. A가 누군지 모르는데 fx의 최소값은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를 만족하려면 포물선 fx 값은 A에서 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을 2부터 10까지만 그렸을 때 최소값이 0이 되려면 2부터 10 사이에서 꼭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렸을 때 A에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 최소값은 항상 0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꼭지점의 A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A가 2하고 10 사이에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소값은 항상 빵일 수 있습니다. 근데 2하고 6 사이에서 fx 최대값? 6과 10 사이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2부터 6까지 4칸? 6부터 10까지도 4칸? 최대값과 최소값?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2부터 6까지 4칸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2하고 6 사이의 최대값은 이 점들의 y좌표가 최대값이죠. 6부터 10까지는 그 오른쪽이 6부터 10까지 4칸이죠. 6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이러면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치한 거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A가 4로 확정됐습니다. A는 4인데 근데 문제는 A가 4가 되면은 이 값이 여러 개 값을 못 갖지. 딱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말고 또 있나 본데? 어떤 경우가 2하고 6 사이의 fx의 최대값과 6과 10 사이의 최소값이 똑같지? 이거 말고 또 생각하라고? 또 되는 게 뭐지? A가 4여가지고 fx라는 녀석의 값이 x-4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방금 전에 2하고 6, 6과 10 사이의 범위가 아닌 나 조건을 만족한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하는 얘기네. 어떻게 되면 만족하려나?
최대값, 2부터 6까지 최대값, 2부터 6까지의 최대값. 그럼 6대2 번개 최대값이니? 6부터 10까지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2부터 6까지 최대값도 6대2 번거, 6부터 10까지 최소값도 6대2 번거. 그럼 이거 두 개 당연히 똑같겠다. 네.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6쪽이 더 2대2 반값보다는 6대2 반값이 더 커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려면은 A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지? 2하고 6의 정 가운데 4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A라는 녀석의 값이 아까처럼 하나의 값이 아니라 A는 2보다 커야 됐었지 아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은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의 A 값은 이거고 이런 그림도 되는데 이거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이런 범위 값을 갖는 거고 문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x-a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라는 문자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a 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제곱이 되니까 이 값에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얘기네. 그럼 대칭 축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2부터 4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2대2 번개의 최소값, 4대2 번개의 최대값인가? 4대2 했더니 최대값은 25, 2대2 했더니 최소값은 9. 그때 9하고 25 두 개를 더하세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53번. fx라는 함수가 지금 0보다 왼쪽은 직선입니다. 0보다 오른쪽은 호물선입니다. 0보다 왼쪽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대칭축의 값이 3입니다. 근데 둘 다 0대2 반값은 4로 똑같습니다. (3대2) 했습니다. 마이너스 5인가? 됐나요? 이 함수가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이런 fx에 대해서 h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x를 집어넣어서 만든 함수인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를 h라고 한다면 h의 값은 뭘 대입하면 최대값을 가지나요? 그 두 개만 모아세요. hx라는 함수가 t라는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 건가? 근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어디쯤에 있으려나?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이니? 그럼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2까지만 그리라고 2대2 반값 구하고 있습니다.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4? 된 거 맞아요? 내가 그러면 지금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을 2까지 값을 집어넣게 되면 더 세분해볼까?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값을 집어넣을 거고 0부터 2까지 값도 집어넣을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값을 집어넣으면 fx의 값은 1부터 4까지 값을 가지니? 그리고 이때는 fx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값을 가지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fx를 t라고 쓴 거 아니야? fx를 t라고 썼으니까 t의 범위의 값은 1부터 4까지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4부터 t의 값의 범위가 4까지인 경우도 있었던 거네? 그럼 지금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은 1? 그럼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래로 블록인데 1부터 4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나? 4대 2번계 최대값인데 4대 2번계 비어져 있지 지금. 두 번째,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면 이런 범위인가? 대칭축의 값은 1인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4대 2번계 플러스 4대 2번계보다 더 큰 거네? 마이너스 4대 2뺐습니다. 네, 23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3이 제일 큰 값입니다. 최대값이 23이 되는 마이너스 4는 t의 값입니다. 나는 x가 궁금합니다.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x의 값은 2라고요?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x의 값이 필요합니다. 즉 k의 값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써야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답은 2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일까요? 5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6번은 A라는 각이 90도가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AB 길이의 값은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분의 1은 1대1 대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3변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는 AB 위에 임의의 점 한 점 P점을 찍었고 변 BC는 수선해발 내렸고 이건 X축의 평행한선을 BC의 평행한선을 그렸습니다. 그때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생긴 게 그지 같아가지고 두 군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전체 넓이에서 뺄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넓이는 색칠한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8인가?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두 개 넓이를 뺄 생각인데 요만큼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t라고 놓겠습니다. P점 좌표는 AB 위에 변 AB 위에 있는 한 점이 P점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길이는 빵부터 6까지가 가능하겠네? 근데 저기를 t라고 잡으면 요게 좀 불편해지는구나.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기를 t 루트 2라고 잡기에 산수의 편리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t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쌤은 요 다음 단계 산수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 문자를. 그럼 여기 길이가 t인 건가? AP 길이의 값은 6-t 루트 2? 그럼 여기도 6-t 루트 2인가? 아까 AP를 t라고 자꾸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t라고 t 루트 2라는 녀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산수는 편리한데 중간에 뭘 하는지 니네가 꼬이겠다. 좋게 여기를 그냥 t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 길이 6-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누구예요? 루트 2분의 6-t인가? 자,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위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t제곱,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6-t, 루트 2분의 6-t,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마이너스 t제곱? 이 녀석의 값이 최대가 되는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게 최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소면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럼 이것만 따로 계산할까? 이거 밑줄 친 값을 a라고 놓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t제곱, 2분의 1 t제곱, 4분의 3 t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2t를 4로 나눠 있으니까 마이너스 3t. 상수항의 값은 9인가? 대칭 축의 값이 누구죠? 뭐라고? 왜 대가리를 빨리 안 쓰지? 그럼 두근 합은 누구야? 두근 합. 두근 합은 4. 일어났으니까 대칭축은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b에 대입하면 됩니다. t의 값이 2였을 때 최소값 가질 겁니다. t가 2였을 때 이건 최소가 될 거고요. t한테 2 대입하면 이건 최대가 되겠죠? 우리 최대값 필요한 거죠? 일단 t한테 2 대입하면 밑줄 친 값의 최소값 구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3 빼기 6 플러스 9, 6인가? 그러니까 18에서 6을 뺀 12의 값이 우리가 구한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끝! 주어진 식은 이름이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은 차수가 4차면 x제곱 묶어주세요. x제곱 묶었습니다. 첫 번째 거 썼고요. 마지막 거 썼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x분의 4 그리고 플러스 6이 남았네요. 이해됐을까?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는 2한테 주려고요. 됐을까요? 그럼 x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그럼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 이제 두 개가 a제곱 b제곱을 ab 전체 제곱을 쓰는 것처럼 쓰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됐나요? 그랬더니 x 마이너스 1 제곱의 제곱이니까 1의 값은 중근으로서 그냥 하나인 거네. 이제 됐을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계산기 만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이걸 발견했대. 전에 설명해 줬었나 선생님이? 위에 숫자를 2개 더해서 아래 숫자를 결정하려고 하거든? 더한 숫자들을 밑에다 쓰려고 해. 사이드에는 1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좀 쓴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파스칼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거든? a 플러스 b의 값을 1승하게 되면 a 플러스 b 개수의 값은 1, 1. a 플러스 b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개수의 값은 1, 2, 1. a 플러스 b의 값을 3승하게 되면 개수의 값은 1, 3, 3, 1. 4승하게 되면 1, 4, 6, 4, 1이 되겠네? 내 말 지금 이해되는 거 맞니? x-1의 값을 4번 곱하게 되면 처음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자마자 이 녀석인 거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보다 앞에 있나요? 14번. 14번은 문제에서 3차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저렇게 만족됩니다. 근데 fx가 0이 되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밑에 거의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써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있는 녀석의 값은 얘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fx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fx로 둔갑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네? fx로 둔갑시키려면은 x란 값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를 대입하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x로 둔갑하나? 여기 있는 x값들 대신에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x값 대신에 저걸 대입했더니 x값 대신에 이걸 대입했더니 왼쪽은 fx, 오른쪽은 대입했더니 8분의 x 플러스 1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이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은 분모의 값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통분했더니 요게 지금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의 값은 첫 번째 게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 다음이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마지막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가? 그럼 곱셈 공식에 따르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얘는 분자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감마 알파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전부 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로 묶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제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전개해서 계산해볼까?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3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세근 합은 마이너스 3, 두 개끼리 곱한 건 1, 세근의 고백값은 1이 되겠네. 이 숫자 3개만 대입하면 되겠다. 대입한 분모의 값은 세근의 고백값은 1이니까 제곱했던 1, 두 개끼리 더 곱한 거의 합의값은 1이니까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잘못 봤네.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인가? 그럼 답이 7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앞에 또 있나요? 16번.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근데 저 녀석은 근의 값이 1인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 방정식이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 되는 거네? 그럼 세계근 자체는 1하고 k의 값이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근의 값 알파, 베타 중에 실근은 하나뿐이고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k의 값이 x의 제곱의 값이 k에서 k의 값이 음수여야지만 허근을 갖는 거니? 그러니까 k가 음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허근인 거지. k가 음수인 허근입니다. 실근과 허근이고요.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얘기잖아.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1인데 얘가 루트 k인지 마이너스 루트 k인지는 모르는 거지. 1의 값이 둘 중에 누가 1인지도 모르죠? 알파가 1이라고 한다면 베타의 값은 뭐가 되지?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실수라는 사실의 모순인가?
그럼 베타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야? 우리는 어차피 그럼 K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야? K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면 베타 제곱의 값 1인 거고 감마 제곱이 누굴까? 이 녀석의 값이 알파고 감마라는 거 아니야? 알파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 감마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 그래서 감마의 제곱도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을 더하세요. 그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전에 없습니다.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세 개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3차식이 있는데 그 3차식 값은 개수의 값이 실수라는 보장이 있는 거야? 개수의 값이 실수 맞아? 2 플러스 i를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2 마이너스 i도 대입했을 때 빵 나오겠지?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근입니다. 그런데 px의 값은 x-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 1이라고 하니까 p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1을 대입한 나머지 값이 1이라고요. 그리고 px가 빵인 녀석의 근 중에 두 개의 근은 알고 있습니다. 한 녀석은 2 플러스 i, 또 한 녀석의 값은 2 마이너스 i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 대입하면 1이라고? 그럼 나 px를 이렇게 쉬운 식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px의 값은 2 플러스 i의 값이 근이고 2 마이너스 i의 값도 근이고 저 누군지 모르는 근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식이라는 얘기죠. 앞에 거 두 개는 계산해 볼까? 앞에 거 두 개 곱해 보려고. 곱하게 되면 누구지? x-2의 제곱 합차를 통해서 계산했더니 플러스 1. 실은 근과계 정한계로 계산해도 됐었겠다. 두 근의 합의값은 두 근의 고백값은 이런 식인데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 1 마이너스 알파 그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 마이너스 2 알파의 값이 1이니까 알파의 값은 알파의 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A, B, C를 맞추라고요? 알파의 값 2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니?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0?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네? 그럼 A, B, C를 이항해주면 더하기가 돼? 15를 이항했더니 답이 14인 거네. 정계해서 A, B, C를 읽을 수도 있지만 숫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구할 수 있는 거네. 정계하는 건 귀찮아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공통수학 1 고차 방식 풀이가 끝난 거죠? 공통수학 2의 상황은 어때 지금? 센 수학. 공통수학 2의 쪽수를 불러주세요. 다 불렀어요. 다. 65쪽부터 65쪽부터 80쪽까지. 80쪽까지. 질문 받습니다. 지금 풀이는 잠깐. 저 433. 433번. 433번이 직선 위에 있는 점 A점을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B점, B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는 점의 좌표를 C점,
삼각형 넓이의 값이 16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A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점 좌표는 1, 4오면 위의 점입니다. A점 좌표를 가정하겠습니다. A점 좌표는 A, A 플러스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Y는 X한테 대칭했으니까 B점 좌표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두 개 순서 바꿨나요? 그 다음에 B점을 원점 대칭을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C점 좌표는 그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A점 좌표는 한 이런 데 있는 점이 A점이었고요. Y는 X 대칭했으니까 B점 좌표는 한 이런 데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원점 대칭했으니까 C점은 이런 데 있는 점인가? 아니다. 원점 대칭했으니까 C점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다. 연결하게 되면 직각은 AS 직각인 거니?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A, B 사이의 길이 구했습니다.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루트인가? 그 다음에 A, C 사이의 길이 구했습니다. 2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도 2A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1대1대 루트이니까 2A 플러스 2 곱하기 루트인가? 그때 이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했습니다. 4A 플러스 4A 값이 넓입니다. 그게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3입니다. A가 3이었을 때 A점 좌표를 구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저 443번. 43번이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 4분면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x축, y축 원점으로 대칭했을 때 생기는 모든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이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심점입니다. 근데 문제에 구한 녀석은 x의 값이 0보다 작고 y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하려고요. 그럼 약간 크로버 같이 생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 넓이부터 이런 넓이가 4개 생기는 거지. 그럼 이 넓이만 먼저 구한 다음에 4배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림을 안 그리려고. 내 말이 되신 거 맞죠? 그럼 4배 한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데 이렇게 연결하려고요. 여기가 원점인데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심이라며. 이 점은 마이너스 2,0인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1까지 한 칸 한 칸 떨어졌으니까 반지름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반원이잖아. 반원이 4개 모이면 원 2개인가?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넓이의 값 2파이. 2파이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 넓이가 2인가? 그거 4개 있나? 답은 4파이 플러스 8이네요. 이해된 거 맞을까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저 457번. 457번. 457번이 다음과 같은 녀석이 그림 1은 fx, y는 빵이 그림 1입니다. 그림 2가 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첫 번째 기억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문제들은 한 방에 갈 수 없습니다.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fx, y라는 녀석이 빵이라는 녀석이 그림 1이었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한 거죠? 네, y의 보호를 바꿨으니까 x축 대칭했습니다. 근데 x값 대신에 x 플러스를 대입했네?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주어진 건 등호가 사용된 식입니다. 식이니까 도형입니다. 도형에 이동해서 x값 대신 x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이건 점이 아니라 도형이니까요. 확인해 봅시다. 주어진 그림을 x축 대칭했습니다. x축 대칭한 그림을 어디로 옮기라고? 외줄 한 칸 옮기라고? 그게 이거 맞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원래는 fx, y라는 녀석의 그림 1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요거부터 해야 되겠구만. 똑같이 x축 대칭했습니다. x값 대신에 대입한 녀석의 값에 x-1을 대입했나? x값 대신에 x-를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 평행이동을 한 칸 한 거죠. 그럼 x축 대칭 이동한 녀석의 값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림이가 맞나? 네, 그래서 니에는 참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fx, y라는 녀석의 값을 요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대칭한 거죠? 그리고 x값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x값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x값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나요? x값 대신에 뭘 대입했냐고. x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지금 x값 대신에 x-를 대입했으니까 x축발 얼마큼 이동한 거야? 1만. 네, x 대신에 x-를 대입했으니까 1만큼 이동했습니다. y축 대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림이가 맞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가야지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시단계 474번. 474번이라고 읽었습니다. 474번은 꼭지점 좌표들이 원점 0,1, 마이너스 1,0인 삼각형 OAB가 있고요. 그 다음이 원점 0, 마이너스 1, 1,0인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 OCD가 있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삼각형이 OAB라는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한 게 t1입니다. OCD라는 녀석의 값이 위로 2t만큼 이동한 녀석의 값이 t2라는 삼각형입니다. 두 삼각형의 공통되는 넓이가 육각형인 모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육각형에 들어가는 t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시고요. 거기서 a 찾으시고요.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육각형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여기 뭐야?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OAB라고 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OCD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상황은 OAB라는 녀석의 값은 t만큼 이동했을 때 OCD라는 녀석의 값은 2t만큼 이동합니다. t만큼 2t만큼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만나서 겹쳐지는 부분이 육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각형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만큼만 움직여보자. 요 정도 되면 3분의 1만큼 움직였을 것 같은데? OD의 길이의 3분의 1만큼 오른쪽 3분의 1만큼 움직였다고 한다면 얘는 3분의 2만큼 움직여야 되지. 요점 좌표가 3분의 2일 거거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2. 그럼 t의 값이 3분의 1이면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넓이 공통되는 부분이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동시에 좀씩만 더 가면 육각형입니다. 근데 언제까지가 육각형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육각형이 되려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그린 육각형 맞아? 공통되는 거? 이건 육각형이네? 언제가 육각형이 안 되려나? 여기 있던 삼각형이 C라는 점이 원점에 오면은 C점의 원점에 오는 순간에 T의 값이 뭔데? C가 원점으로 오려면 위로 한 칸 가야 되잖아. 근데 ET만 공주였다면 ET가 1이라며. 그러니까 T가 뭐냐고. ET가 1이니까 T의 값은 2분의 1인가? T가 2분의 1이면은 요 삼각형은 절반만큼 같겠네? 2분의 1만큼만? 2분의 1만큼 가고 1만큼 가면 정확히 이 그림이네. 그럼 겹치는 요소의 값이 뭐야? 평행사변이야? 육각형이 안 되지. 그럼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만 육각형인가 본데? 이해된 거 맞아요?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육각형의 최대 넓이가 알고 싶습니다. 겹치는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 넓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점 좌표 누군지 아니? 자, OAB는 T만큼 움직였습니다. 이 점이 누군 줄 알아요? 네, 여기는 2t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원점이 있어야 될 점이 위로 2t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 넓이 2t제곱인가? 2t제곱에서 요만큼씩 빼면 될 것 같은데?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점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t가 된 건가? 그럼 이 점 좌표는 누굴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야? 근데 이건 양수여야 돼? 근데 여기 길이가 똑같아? 여기 1-2t야? 이런 거 맞죠? 그럼 여기 눈금이 1-2t면 여기 한 변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T 3t-1이야? t 빼기 1-2t니까 요만큼 길이의 값은 3t-1입니다. 근데 직각이 등면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t-1이네. 요 점이 누굴까? 요만큼 길이가 누구라고요? T 여기 길이는 누구라고요? 길이. 전체 한 변 길이 1이었잖아. 요만큼이 t라며. 여기 뭐라고? 1-t. 여기도 1-t겠네. 이 눈금은 1-t네. 여기 몇이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더니 길이가 3t-1이야? 여기가 3t-면 여기도 3t-1이네. 두 삼각형 합동이네. 그럼 두 개 합치면 정사각형이네. 육각형 넓이 구했습니다. 육각형의 넓이의 값은 t하고 2t 곱한 직사각형 넓이에서 정사각형 하나 빼면 돼? 이게 육각형 넓이입니다. t의 값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t의 범위였습니다.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은 7분의 3인가? 두분의 합의 값은 7분의 6 일어나왔으니까 7분의 3인가? 7분의 3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7분의 3 대입했습니다. 그럼 7 마이너스 7분의 9 7분의 18 마이너스 1 그러면 7분의 14 뺐더니 7분의 4인가?
7분의 14 아닌데? 7분의 16 뺐으니까 7분의 2인가?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건 대칭축이 7분의 3은 이 범위에 들어있니? 2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큰 거 맞아요? 이게 최대값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했던 게 A하고 M값을 더하라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A의 값은 2분의 1이고 M값은 7분의 2여서 두 개 더했더니 14분의 된 거 맞아요? 쉽네. 대신에 쭉 풀면 되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77번. 477번으로 왔습니다. (477번이) 두 개의 자연수 mn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을 n만큼 평이동한,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한 게 C1, 또 C1을 y축 방향을 n만큼 평이동한 게 C2입니다. 그랬을 때 C1과 C2가 그리고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C1은 L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C2도 L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원의 값이 중심좌표 2,3. 반지름은 3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의 값이 3분의 4인가? (3분의 4를)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성공하자. 아이씨, 이래도 안 되는데? 대충 평해 보이지? 네.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은 기울기 3분의 4인 선들을 그렸습니다. 기울기 3분의 4인 녀석은 기울기 3분의 4인 녀석은 이 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죠. 반지름이 3인 녀석의 값에 지금 접한선을 쓰는 두 개 그렸거든? 근데 3분의 4x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 3분의 4x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2,3을 갖다 대입하면은 2,3을 대입하면은 등호 성립 안 하지. 누가 더 큰 거야? y좌표 더 크니? 그럼 2,3이라는 점은 3분의 4x보다 대입했을 때 y쪽이 더 크기 때문에 2,3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3분의 4x라는 직선은 약간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아. 근데 거리 잴 수 있죠, 우리 지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좀 재보자. 4x-3y는 0이라는 직선과 2,3이라는 중심까지 거리 좀 재보려고. 5분의 1? 5분의 1이 엄청 짧은 거네? 왜냐면 여기 중심에, 여기 두 선 사이의 길이는 반지름 3인 거지. 근데 5분의 1이면 엄청 가깝겠다. 이거 맞죠? 여기 간격이 5분의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직선하고 L이라는 직선과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접하기 전까지만 이동해야 되지.
근데 m은 자연수라며. 접하기 전까지만 이동했으면 좋겠거든, 지금? 그러면 평행이동한 녀석의 값이 2,3이라는 점의 좌표가 오른쪽 n만큼 이동했으니까 요게 오른쪽 n만큼 이동한 C1이라는 원의 중심 좌표죠.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좀 재보려고요. 둘 사이의 거리 재겠습니다. 이건가요? 이 길이가 3 나오는 n값 좀 구하려고요. 그러면 4n-1의 절대값이 4n-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근데 m값은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마이너스는 될 수 없겠다? 자연수 누굴 대입해야 되지? m값이 4가 되면 접하는 거지.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더해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n값도 크고 n값도 커야 되잖아. 그럼 n값도 커야 되고 n값도 커야 되니까 m값의 최대값은 누구라고? 네, n값의 최대값은 3이어야지 접하기 전까지네. 된 거 맞죠? 그래서 C1의 중심좌표가 가장 멀리 간 5,3이 됐던 거네. 5,3이 되면 이 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였겠다. 5,3이 정확히 3칸 간 거잖아. 3칸 가니까 기존의 원의 중심을 지나겠네. 반지름 3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심점 좌표 5,3인데 이제 위로 올릴 거죠? n만큼 위로 올려야 되죠, 지금? 이 녀석의 값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최대한 많이 올라가라며.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를 구해야 되겠구만. 이 접할 때보다는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접하는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를 5, 위로 n만큼.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쟀습니다. 맞아요? 그 길이값이 반지름 3 나오는 n값의 최대값 찾고 있습니다. 15? 마이너스였을 때가 이항했던 26. 3엔? 그때 n값이 3분의 26이 될 때가 정확히 접한다고? 그러면 n이 누구였을 때 2점이야? 저보다 살짝 작은 n은 자연수래. 24. 네, 8이 제일 큰 값이네요. 그때 C2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n값이 8이니까 5,11인가? 이게 제일 큰 녀석은 8입니다. 11이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네. 481번 문제. 481번은 당구공은 회전이 없는 경우에 당구대 벽면에서 입사각 크기하고 반사각 크기가 똑같게끔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70, 150인 직사각형 모양의 당구대에서 노란색 공부터 출발해가지고 노란색 공은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니네. A점은 오른쪽으로 30, 위로 90인 위치에 있었는데 빨간색 공의 위치는 왼쪽으로 120, B에서 왼쪽 120, 위로 6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을 쳐가지고 벽면에 3번 부딪힌 다음에 빨간색 공을 맞출 때까지 노란색이 움직인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띄고 계산한 다음에 0을 떼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답에 10배 해주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축을 접으려고 합니다. 누굴 축으로 접을까?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를 축으로 잡겠습니다. 나는 D점을 축으로 잡았으면 D점을 원점으로 잡고 싶은데 실은
자, 여기를 true로 잡았습니다. 0 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점 좌표가, 아니, A점이 아니지. 이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노란색 점. P점 좌표 값은 누구예요? 이 점 좌표는 Q라고 하겠습니다. Q점 좌표 값은 누구예요? 전체 270에서 120 빼야 되니까 27 빼기 12. 그 X좌표는 15, Y좌표는 6.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여기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여기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다고 합니다. 쌤은 P점을 대칭하려고 합니다. Y는 15한테 대칭했습니다. 이 점 좌표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Y는 15한테 대칭했습니다. 그럼 Y좌표의 평균값이 15가 나와야 되겠구만. X좌표는 3일 거 아니야. 평균값이 15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9하고 21 더하면은 2로 나눠주면 15인가요? 그럼 여기는 이 선이 대칭했으니까 이 선인 거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으니까 이 각 똑같죠? 그럼 이 선은 일직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된 거 맞아요? 됐죠? 요점 좌표, Q점 좌표의 값을 대칭했습니다. Q1이라고 하겠습니다. Q1의 좌표는 누구예요? X축 대칭했으니까 15,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 Q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겠죠? 된 거 맞나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길이가 알고 싶은 건가? 여기도 지금 밑사각 반사각 똑같으니까 이 길이를 펼치면 이쪽으로 펼치면 길이가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를 Q2라고 해보겠습니다. Q1이라는 점의 좌표를 X는 27 대칭하는 건가? 27한테 대칭했더니 평균값 27 나와야 돼? 이러면 되나? 15하고 39를 더했더니 54? 54의 절반 27? 되신 거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인 거네? X가 떨어진 간격이 36, Y가 떨어진 간격이 27, 좀 못해먹겠다 이거. 어? 9한테 3배, 9한테 4배? 그럼 빗변은 9한테 5배? 45? 근데 답은 10배 해야 돼? 450, 이해된 거 맞아요? 485번, 482번부터 다음 시간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여자애 두 분은 숙제 못한 거 해가지고 오시고요. 니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이었다고요? 아닌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